윤혁배우님, 우영 감독님 입장하셨고요. 저희 사진 찍을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는 세 분 이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시간 조금 짧은 관계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봉일인데요.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리고 관객분들 개봉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저도 2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오기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아마 영화 보시고 나서 성인 관객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따뜻한 술 한잔 하고 싶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고, 같이 오신 분들 아니면 혼자 오셨더라도 이 영화를 좀 음미하는 좋은 밤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영화 연출하신 이주영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타스의 마지막 숫자 감독 각본을 맡은 이주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개봉날 이렇게 관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지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 꽤 시간이 늦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끝나면 근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지금의 날씨가 이 영화에 딱 그 감성을 가지고 밖에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한 생맥주 한 번 드셔도 괜찮으실 듯. 그래서 이 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힐링되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내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느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준혁 배우님도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혁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천만 배우 이준혁. 이 영화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 영화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주인공이죠. 우리 대성 연기하신 진영 배우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성역의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10시가 거의 넘었죠. 네, 비도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가 정말 힘이 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힘내서 끝까지 저희가 이 영화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재밌게 보셨다고 꼭 좀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첫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그 세 분이 함께 있는 다정한 모습 사진으로 많이 남기시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쓰기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대입하기도 좋은 영화고, 아마 살면서 여행했던 순간들이 다 관객분들 한 번씩은 떠오르셨을 것 같고, 거기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도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전반부랑 후반부가 좀 나뉘면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을 주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저는 그랬거든요. 끝나자마자 약간 일본 항공권 검색을 해봤었는데 오늘도 나가시면서 바로 갈 수 있는 여행들이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 좋은 기억들을 이제 초여름에 초입에서 여러분들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개봉일에 와주신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국 배우들도 일본 배우들이 협연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감독님께 이 작품의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기획 과정과 제작 과정은 아마 여기 다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말씀을 드렸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한일과 한국과 일본을 같이 찍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목적이 좀 컸어요. 이야기가 있기 전부터 그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어찌 보면 이야기가 뒤늦게 생긴 건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죠. 이야기에 따라서 공간을 찾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설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일본을 나눠서 오가는
어떤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여행이 시작된 것 같고 주인공들이 뭔가 오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은 없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인의 삶을 막상 우리는 타인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0.0001mm만 달라도 길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인과 같이 공유하면서 살지만 이렇게 그 각자의 인생을 서로가 그 온기를 나눠주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극장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다른 곳에서 왔고 다른 방식으로 와서 영화가 끝나면 다 자기 삶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2시간만큼 우리랑 같이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은 감독님 말씀대로 이 여행의 동반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관객분들 중에 MBTI 인프피 있으세요? 인프피 이 영화 좋으셨죠? 네, 인프피가 약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우연의 연속이 있고 이것이 불편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어느 순간 마음을 연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벌어지는 우연한 만남과 사건들이 되게 큰 추억으로 기록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또 대성 역할 연기하신 진영 배우님이 그동안 여러 영화와 또 드라마에서 청춘의 얼굴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 영화는 되게 완숙한 청춘의 얼굴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챕터의 좀 마지막에 와 있는 듯한 청춘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간 되게 성숙하기 직전의 어떤 그런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영 배우님 이 시나리오를 소설처럼도 재밌게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교환 일기에 가까운 에세이처럼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결정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딱 처음 읽고서 느낀 건요. 뭔가 약간의 뭔가 꿈을 꾼 느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몽환적이다. 제가 여행을 가 있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었던 시나리오였고요. 그리고 되게 저한테는 이 영화가 이 시나리오가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었는데요. 근데 되게 여운이 셌어요. 뭔가 되게 잔잔하면서도 묵직함이 있는 그런 그런 영화구나. 이거 뭔가 찍으면 실제로 이걸 찍고서 그림으로 한번 꼭 보고 싶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찍고 나서도 뭔가 나중에 영화를 볼 때도 엔딩 장면을 한 여러 번 봤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앞에 이제 뭐 좋은 장면들도 많았지만 뭔가 그 엔딩 장면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뭔가 각오를 좀 다르게 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대성 연기를 하면서 뭐 일본어도 해야 되고 그런 감정적인 연기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런 뭔가 뭐 옷차림이나 약간 뭐 머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떻게 할지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가장 자연스러움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진짜 거의 막 헤어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고요. 뭔가 옷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거의 안 바뀌죠. 네, 바뀌지 않죠. 뭐 겉옷을 입었다, 네, 벗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뭔가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뭔가의 변화가 없었던 작품은 저한테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온전하게 그 대성한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고 저한테는 그만큼 좀 와닿고 좋았던 작품이고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옷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초반에 보면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옷 뒤집어서 입고서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디테일이 잘 살아 있어서 이 영화를 극영화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보면 되게 다큐 영화 같은 지점들도 꽤 많거든요. 직업적인 설정도 잘 못 보던 설정들이고 그리고 감독이 되게 정교하게 이야기를 만드셔서 사실은 에노시마에 있는 바다와 하수처리장이라는 공간의 물도 되게 다르지만 나중에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준혁 배우님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전 이 영화에 정말 악인도 없고 억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감독님 이 떡밥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회수하실까 궁금했던 게 고양이를 내쫓는
그 소장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에 너무 아름답게 그걸 마무리 해주잖아요. 그래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고 캐릭터 하나하나도 소모적으로 안 쓰려고 되게 정성껏 만든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준혁 배우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뭐가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그냥 고양이와의 연기도 한번. 웃기려고. 제가 옛날부터 이런 감성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뭐 그러니까 헐리우드 키드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일본 영화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되게 그 뭐야 고즈넉한 그리고 그냥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공기만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는 건 쉬운데 배우의 입장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영화를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예, 이 영화가 이렇게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런 영화에 몸을 담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일단 얘기가 또 좋았고요. 예, 얘기가 좋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가 서울에서만 찍어서 한국에서만 찍어서 감독님 다음에 어떻게 일본의 오소장역의 이게 이제 공간의 특징이어서 한국 일본을 섞어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스태프들도 나눠지고 우리가 넘어가는 그래서 한국을 다 끝내고 철수하고 일본 갔는데 한국에서 오소장 역할이 끝나셨잖아요. 근데 일본을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냐고. 왜요? 막 이랬는데 근데 사실은 저기 정말 사진을 잘 찍으시고 장비도 많으시고 거의 그래서 그럼 내가 저기 현장 스틸 사진 기사를 할 테니 그래서 스텝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현장의 생동감을 추억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배님의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추억이 이렇게 생각나요. 그때 시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용으로도 잘 사용하고 있고, 너 그때 밤 12시인가요? 저 이제 피곤한데 감독님 잠깐만 내려와서 이거 컨펌 좀 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 왜요? 지금 이거 빨리 수정 봐서 색보정해야 돼. 그날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찍은 거 선정해 주셔서 색 컨펌 해주셔야 이것도 내일 들어간다고 해서 내려가서 이제 이런저런 그냥 내일 하시죠 얘기하다가 잠깐만 오 소장님인데 내가 지금 오 소장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지? 옆에서 오늘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된다니까 잠깐 헷갈렸었습니다 그때. 근데 너무나 열심히 저기 스태프들과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감독님이 멋지게 포장해 주셨어요. 크레딧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스틸 기사님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재관함하신다면 꼼꼼하게 한번 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속편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는 끝나고 나서 대성 씨의 첫 번째 출장 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재밌겠다. 왜냐하면은 보셔서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유토와 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는 대성의 여정이 또 궁금해지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워낙 촬영지 에노시마가 되게 아름다운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배우님들과 함께 다른 계절에 이 풍경을 한 번 더 담아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대기를 할 때 유도랑 약속하잖아요. 다시 올 거지 해서 안 그래도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내일부터 글 써야 되겠네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영 배우님께 유토 배우님이 첫 번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완전한 신인 배우인데 사실 대성과 유토 사이에서 너무 좋은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후반부에서 엔딩까지 이르는 어떤 대성이의 감정을 되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상대역이기도 하거든요. 유토 배우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딱 느낀 게 천상 연예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엄청 어리거든요. 엄청 어린데 일단 끼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연기를 어쨌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나이 때면은
그런 감정을 잘 막 이해까지도 쉽지 않고 그거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진짜로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와 그게 사실은 진짜 어려울 텐데 저는 이게 뭐 그냥 연습만으로 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본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어쨌든 그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유토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저도 약간 일본어를 구사하니까 오히려 좀 하기 편했고 감정이입이 더 잘 됐고 약간 서로 그 눈높이 자체가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눈높이 자체가. 그래서 재밌게 좀 표현이 됐던 것 같고 저도 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기억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났어요. 그때 이제 그 진영 배우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나의 언어 수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유토를 만나면서 근데 말이 만약에 언어 수준이 낮다면 아이랑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감정일 것 같다 하면서 그때 마인드 생각해냈고 그러니까 아이와 어떤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렇게 그 심장에서 이거 이제 너야 막 그런 장면도 그때 이제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진영 배우님께서 이거 동심의 친구를 만난 것 같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둘은 이렇게 또 친구가 된다.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인드 만들어내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대성이 유토의 친구라면 오소장의 친구는 고양이들이었을 것 같은데 고양이와의 연기는 어떠셨어요, 준혁 배우? 고양이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네, 되게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연기를 잘해서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 고양이는 저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애들만 좋아하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 그 고양이는 되게 살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 뭐 몇 년 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양이랑 뭐 교감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한 부분에 말씀드려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쇼타는 오소장이 다 내쫓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구조를 하고 위험하니까 내쫓은 거잖아요. 그 고양이가 과수원으로 옮겨가고 쇼타를 따라가는. 근데 이제 삭제된 장면에서 그 치진양이 애기들을 밤에 과수원에 몰래 만나러 가요. 그게 또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같이 김 과장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김 과장은 쇼타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소장도 아는 그 중간 역할을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삭제됐던 장면 중에 구조를 해주다가 이제 편집이 되긴 했는데 어디를 이제 올라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를 하다가 뭘 하나 망가뜨려요. 장비를. 근데 다음날 최 과장은 또 김 과장 같은 역할이 아니라 이거 누가 이랬냐고 막 화를 내는 건데 오 소장님은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 고친다니 빨리 이런 재밌는 장면도 또 있는데 어떤 톤을 위해서 감정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살짝 빠신 게 아쉽긴 한 장면인데 디렉터 스컷. 뭐 나중에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재밌는 장면들이 하니까 그래서 말씀해주신 고양이 말씀을 그 말씀인 그 애기들 막 다정하게 해주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운 장면들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관객분들의 질문을 이제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가지씩 영화에 관련된 질문으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이쪽에 제일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이쪽에 먼저 마이크 전달 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많이 질문하는 한 가지 말겠습니다. 쇼타가 사직서하고 진영 배우가 편지를 쓰고 맞바뀌면서 이 영화가 막 재밌게 끌어가는데 그 바뀌었을 때 그 진영 배우 쇼타 배우는 없어가지고 진영 배우는 바뀌었을 때 그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아니면 뭐 영화상에 그냥 재미로 그냥 풀어나가려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사직서하고 편지하고 바뀌었을 때 아 실제로 그럼 대성이 느낀 네. 감정인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연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서로의 미션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쇼타 씨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직원을 뒤로 한 채 그 사직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이 편지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하기 어려운 거를 남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느꼈던 거는, 그치만 서로 실제로 이 사직서와 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결국 보면은 대성은 뭐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쇼타 씨와 전화를 할 때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편지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사직서는 사실 쇼타 씨는 CEO이기 때문에 사직서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차피 전하지 못하고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기만의 그 마음의 짐을 누군가에게 덜어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이야기도 조금 부연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멋진 이야기여서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그게 어떤 미션이 거기에 포지션에 도달해야 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썼고, 근데 어찌 보면 서로의 그 고백을 서로 읽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도달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낸 거고, 그러니까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자기들의 왜 이걸 바꾸자고 했던 이유 자체도 결국엔 자기들은 이게 도달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영화가 끝날 때쯤엔 이미 이제 채워진, 느끼게 된, 그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히 진영 배우님께서 그렇게 연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셔서 근데 이제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사직서와 연인 간의 편지는 손글씨가 아니면 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문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날로그라는 매체의 최전선에 있는 편지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너무 잘 알아본 거죠.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나면 거의 신의 축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고, 잘 이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다시 잘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서 아마 둘 다 만나자마자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런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바로 이쪽에 들어주는데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진영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성은 전 여자친구를 정말 잊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잘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네. 그냥 제가 해석했던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뭔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심신미약 상태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뭐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편지를 들고
일본을 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볼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아마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뭐 또 가슴 한켠에는 어쩌다가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으로 왔겠죠. 근데 사실 이제 볼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적었었던 것 같아요. 대성은 되게 성격상 보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다. 그냥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뭔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이런 관계들을 갖게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유토랑 같이 놀다가 이제 집에 갈 때 그 삼거리에서 갑자기 가다가 멈추게 돼요. 멈추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더니 할머님을 뵈러 가잖아요. 그때 사실 대성이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사실 대성은 엄청난 교훈을 얻었고 생각이 되게 많아진 좋은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제 잊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잊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잊었다라기보다는 이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을 필요는 없겠구나. 대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힘들고 되게 이 연애가 아니면은 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뭔가 여러 가지로 교훈을 얻고 좋은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하나가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잊었다는 아니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로 시야를 넓히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진영 배우님이 대성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많이 아껴주셨다는 생각이 답변을 드릴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 작품 속에서 대성의 가족 관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관객의 몫으로 조금 추측해보게 되는데 감독님 혹시 어떤 설정들이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컷이 된 장면 중에 누나랑 통화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다 들어가도 영화가 또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할 때는 대성이 이제 누나는 자꾸 대성의 성장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대상처럼 얘기를 하죠. 야, 너 뭐 군대 갔다 와서 빨리 복학해야지 뭐 이런. 근데 이미 대성 그때 살짝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좀 얘기해. 근데 그런 재밌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화 내용을 살짝 들으면 약간 가족이 추측은 가능하게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누나랑 좀 어려웠나? 아니면 서로 의지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대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얘기도 또 대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확장보다는 좀 감성을 좀 더 이끌고 가자라고 해서 좀 빠진 장면이 있어요. 근데 누나랑 통화 장면이 그때 가족사가 나오고 대성이 군대 갔다 와서 살짝 어땠는지를 누나가 막 이게 약간 동생이랑 막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부지처럼 야, 너 군대 갔다 와서 뭐. 근데 이제 이미 대성은 성장해 있는 상태예요. 예. 굳이 다 저희가 알진 않아도 할머니한테 돌아서는 대성이의 눈빛과 그리고 유토와 하는 약속, 저는 반드시 대성이가 되게 틈만 날 때마다 거기에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을 또 만들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두 쇼타와 이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기도 했고 되게 큰 좋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건 또 대성이 만난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쇼타치의 마지막 출장은 성장 영화인 동시에 되게 대안적인 형태의 가족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영화가 끝났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관객의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서 준비 시간 조금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즐거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감독님 배우님들도 힘을 내셔가지고 또 관객분들 만날 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정말 많은 작품들이 개봉을 했는데 특별히 이 작품을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들 배우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의 끝인사 청해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인사를 마친 후에 관객분들 오늘 또 귀한 손님들이니까는 세 분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눠주시고 그리고 영화에 느낀 거를 느꼈던 감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또 그게 증폭도 되고 추억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개봉 첫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가실 때 비 조심하시고 오늘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행복에 대해서 들은 얘기 중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예, 늘 행복하세요. 작더라도 소소하게 계속 행복하세요. 계속 행복하시고 그 행복 속에 이 영화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같이 이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저희 영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엔차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더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 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안 보였던 장면들도 보이고 약간 의미 있는 장면들이 더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좀 시간 내서 한 번 더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 배우님들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